예, 부산 서상수진 장재원 의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출범 때부터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부터 파격 발탁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천을 했고, 또 본인도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 강력한 표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 말씀에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4대 과제 32개 항목을 발표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 충실한 심리재판제도를 개선하겠다, 법관 인사제도를 개편하겠다,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구현하겠다. 이 네 가지 또 32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반환점이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전관예우 부분입니다. 13개 항목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이행률 15%입니다. 원로법관 제도 도입과 통합검색 열람 시스템 도입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행률 15%입니다. 넘어가죠. 충실한 심리제도 재판제도 개선, 이거는 4개 과제 중에서 2개를 실천하고 계세요. 실천율 50%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영상재판 병행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 및 관련 법령 정비는 올 6월에 겨우 실시하고 있고, 시군구 소재지의 조정센터 설치 운영은 2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한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법관 인사제도 개편 7개 항목 중에서 하나도 실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률 제로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면 네, 그렇죠. 뭐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요? 아니 예. 이거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들이 보니까. 그다음에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8개 항목 중에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 김명수 코트의 반이 지났는데 이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11.7%. 32개 항목 중에서 단 4개를 실천하고 있다. 할 말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법원장님의 방침을 실행하고 뒷받침해야 할 행정처장이 제가 몹시 부끄럽게 다시 한번 정비해서 예. 개혁 과제들을 좀 더 가열차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F악집니까? 11.7%밖에 실행을 못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째는 대법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법원 내부의 동력이 부재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지고요. 2번째는 정부 여당에서 사법부를 막 흔듭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혈안이 돼가지고 국회도 사법부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법복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복을 입고 청와대 가고 국회의원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 내부의 동력 부재라는 이유는요, 이 전관예우 부분입니다. 넘겨보세요. 전관예우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23.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을 대하고 있는 검찰은 직원들은 66.5%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은 42.9%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75.8%가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인식과 법원을 대하는 분들의 인식이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심각성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이 데이터입니다.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보는 법원의 입장은 36.5%인데 검찰은 64.6%, 이 법률사무소에서는 81%가 아주 전관예우가 심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개혁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힘, 그러한 리더십,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번째는요.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막 흔들어댑니다. 한번 보십시오.
특히 김경수 의사 유죄 판결 났을 때, 구속됐을 때, 홍영표 대표,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되어 있는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어렵다. 이재정 대변인,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안의 억지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정권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흔들어대니까 법원의 중립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김경수 지사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 기소했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죄 났습니다. 그 판결을 한 판사에게 이렇게 검찰이 또 보복을 하고 또 그것이 무죄가 나고 이런 것들이 쳇바퀴 돌면서 법원이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게 중요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문제는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정부 여당 등 보수 진영의 압박 공세에 흔들림을 대처해 나가겠다. 이 정치권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렇게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 신인법관 인간식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층 더 위헌하고 결연한 기계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께서 외부의 정치적 외압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고 병풍이 되어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들은.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어대는데도 이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법부 개혁을 막고 있는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개혁의 박차를 가게 나가서 법원 내부에 개혁 동력을 만들어내고 외부의 압력에 차단할 수 있는 당당히 있는 김명수 법사입니다. 예.